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법조 기자단 카르텔입니다. 최근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이 법조 기자단에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법조 기자가 아닌 기자단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집단인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거라서 어떻게 보면 듣도 보지 못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출입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그런 본인들의 이제 의지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의를 한 거죠.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이제 뭐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법조기자단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큰 범죄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법원과 검찰을 결국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기자단에 속해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 간에 일종의 정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40개 이제 언론사 260여 명의 기자가 이제 소속이 돼 있고 이제 법조 카르텔 기자단이 확실히 이제 수가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인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경쟁력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 법원에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엠번방 사건 취재를 한다. 어디서 취재하겠습니까? 법원 검찰청에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사거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입 기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 뭐 가입 규칙을 보면 6개월 동안 이제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이제 법조팀을 만들어서 이제 법조 관련 기사를 이제 보도해야 된다고 해 있고, 또 기자단 투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기관이 아닌 스스로의 기자단 투표를 통해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 이루어지면 기자실 출입이 가능하다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출입증을 받으려고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2017년도에 이제 가입 심사에서 법조 일진 기자단 투표 결과 JTBC만 이제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면접을 거쳐서 이제 하는 만큼 입사 면접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다, 폐쇄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이유는, 이 반응의 이유는 개방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기출입 기자들의 의결을 거쳐서 받아주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좀 일종의 클럽처럼 운영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자라고 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비출입 매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조에 관련된 것들이 워낙 수사가 많고 이제 기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이 기자의 수가 그러니까 적은 매체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따라붙어서 취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이 팩트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이제 개방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프레스룸이 청사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자격을 기자단 차원에서 이제 의결을 정할 필요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단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이제 뭐 기자회견, 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해서 브리핑 취재에 대한 권한이 있고, 뭐 보도자료 수령, 뭐 판결문 공람 같은 것들에서 이제 기자단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좀 더 자료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중앙지법, 그러니까 비출입 언론사들은 재판도 중 이제 노트북을 이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도 비표를 이제 받아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판결문 등의 이제 자료들도 얻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거에 제가 이제 첨언을 한 겁니다. 주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권력을 비판하는 게 또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는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이제 따라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담합을 할 수 있고 이제 취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뭐 떼거리 저널리즘이다, 뭐 팩 저널리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공정성과 이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합을 하면서 기자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 기사들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건데 사실은 그것은 그 두 개의 언론 매체가 제시를 한 거지만 법조 기자들은 이미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비판적인 그 기사들을 많이 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조기자단이 다 네. 받아쓰기만 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독자적으로 이 법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속보 경쟁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눠주는 자료대로 일단 먼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받아쓰기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홍익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좀 기자분들이 뭐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냥 받아쓰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제 법조기자단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에 관련된 그런 시사 관련된 것들을 자기 개성을 담아서 쓸 수는 없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정확히 명확히 써야 되는 거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자들이 아무리 법조 기자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 뭐 일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판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개성을 첨가한다. 기사는 개성을 첨가하는 게 아니고 개성을 첨가하는 거는 논평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다른 문제라 하면 이제 이걸 열어뒀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뭐 이제 인가되지 않은 뭐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는 1인 독립 언론이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떠한 정치 세력에 포섭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오히려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일부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듣고 싶은 뉴스를 제공해주는 좀 그런 부작용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좀 큰 매체들만 들어가 있는 거는 약간 문제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호를 완전히 열어주게 되면 이제 뭐 일반인들도 뭐 저도 뭐 기자를 사칭을 해가지고 뭐 나도 뭐 언론사 하나 조그만 거 세워가지고 뭐 기자다 해놓고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긴 없거든요. 일종의 요건은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도 꽤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뭐 6개월, 1년마다 갱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요건들을 이왕 하는 거 법조 기자단 자율규제가 아니라 좀 이제 고등검찰청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힘들다면 좀 바깥쪽으로 빼서 그쪽에서 이제 브리핑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친검찰 성향의 기사를 그들이 써나가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뭐 비판은 그런 비판들이 있죠. 기관과 건강한 거리를 두지 못한다. 기관에 포섭되었다 또는 이제 기관에 유착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뭐 공보 담당하시는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이렇게 써달라 하면 써주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유착이 되느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건 맞아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이 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필터링을 해서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럼 필터링된 정보를 받으니까 거기에 가깝게 쓸 수밖에 없기는 해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필터링을 안 해주고 만약에 우리 사건이 있으면 기록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기자한테 주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죠. 그럼 기사를 못 써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미 판사고 검사기 때문에 기자로서 또 기사를 또 몇 개 써야 되는데 2000페이지를 딱 보여주면서 자, 이걸로 기사를 써보세요. 이렇게 팩트를 다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기사를 쓰지를 못해요. 이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법조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 뭐 문화체육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서 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입각해서 이제 받아 적는 그런 매체도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하고 쓰는 기자과 이제 언론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소수의 이런 병폐로 인해서 이 대가
이 희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리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사실 기자분들이 모든 팩트를 검토를 하고 이제 1차적인 사료나 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고 그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기자님들이 뭐 한 달에 기사를 뭐 한 2억 개밖에 못 써요. 그래서 뭐 빠르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관에서 정리된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는 쪽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무조건 그냥 기자들이 잘못했다, 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라는 현실을 감안을 못하고 하시는 비판이다. 네. 또 현실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법조기자단 카르텔 뉴스를 보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인성 씨 주연의 더킹이라는 영화인데요. 극중 검사가 자신과 친한 기자에게 기사 건수를 주면 그 기자는 동료와 함께 친검찰 성향의 기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주 잠깐 나오는 장면이지만 씁쓸한 인상을 주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언제쯤 참된 언론을 볼 수 있을까요?